360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독서 요약을 하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지치지 않고 꾸준히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독서 요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정보. 제목, 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도구. 저자 오지혜. 출판일, 2022년 3월 25일. 책의 중심 키워드. 부자 습관. 부의 도구. 저자 소개, 오지혜. 올리치 컴퍼니의 대표이자 금융경제교육 및 은퇴 설계 전문가다. 시티은행, HSBC은행, NH농협생명 등 유수의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다. 대한민국 부의 1번지 강남 VVIP의 자산관리를 담당하며 최우수 PB 프라이빗뱅크를 역임한 금융경제 전문가다. 현재는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새로운 부의 지형을 판독하고 예측하라. 슈퍼리치 멘토에게 배우는 31가지 부의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성공과 실패, 금융지능에 달려있다. 금융지능이란 금융과 지수의 합성으로 금융이해력 지수라고 한다. 쉽게 말해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와 실제 활용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 수입과 지출의 흐름부터 파악하자. 절약하고 수입과 지출 흐름을 점검하자. 3. 목표를 세워야 한다. 비전 없이는 성공도 없다. 4.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아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공을 이루자. 5. 부를 만드는 3가지 습관은 첫 번째 신문 정독, 두 번째 경청, 세 번째 적극적인 자녀 경제 교육이. 6.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하자. 당신의 잠자고 있던 부의 감각을 깨워 돈을 부르는 사람, 돈이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7. 경제지표에 답이 있다. 8. 퇴근 후 2시간은 부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공부하라. 9. 당신의 노동 가치는 오르지 않는다. 투자를 해야 한다. 10. 자산관리의 첫 단추, 종잣돈 모으기다. 11. 왜 항상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질까? 투자에 대한 관점을 다시 디자인하라. 12. 부자들의 자산은 선택에 의한 성적표다.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좋은 안목이 필요하다. 13. 투자 없이는 부자도 없다. 시간의 힘에 올라타라. 14. 분산 투자는 자산관리의 핵심이다. 15. 부자들은 0.1% 금리에도 움직인다. 16. 자산이 2배가 되는 시점은 수익률이 결정한다.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하자. 17. 부동산 관리는 부의 지름길이다. 18. 금테크와 환테크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라. 19. 100세 시대, 은퇴를 은퇴하라. 20. 은퇴 후 40년, 연금만 믿을 수는 없다. 은퇴 전 직장에서 보낸 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은퇴 후 40년 동안의 삶을 결정한다. 21.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100세까지 사는 것을 준비하자. 22. 자산 증식을 위한 3가지 축은 첫 번째는 투자 기간을 투자를 일찍 시작하고 두 번째는 위험 관리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현금성 자산 보유로 유동성 관리를 해야 된다. 23. 은퇴 후 재취업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자. 24. 부자는 타인의 시간을 사기 위해 돈을 쓴다. 시간은 인생의 돈이다. 25. 비관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26. 꿈의 크기가 부의 크기를 결정한다. 마음에서 시작되고 생각으로 창조된다. 꿈의 크기를 키워라. 27. 저금리 저성장에도 해법은 있다. 삶의 관점을 바꿀 때 인생의 길도 바뀐다. 28. 젊은 부자로 살고 싶다면 나를 브랜딩하라. 스펙보다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하다. 29. 부자는 성공자 마인드가 뚜렷하다. 과거에 파묻히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자. 30. 내 커리어가 자산 관리의 시작이다. 커리어를 키우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발하자. 31. 부자들은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의 추월 차선을 달린다. 나눔이 커질수록 더욱 빠르게 부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자유와 존경을 누리면서 자산은 더욱 빠르게 늘어난다. 위기를 정말 기회로 만들고 싶다면 금융지능부터 키울 필요가 있다. 성공하는 투자자, 사업가에게는 늘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결단의 순간이 있었다. 그리고 좋은 결단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금융지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고 욕구를 숨기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실제로 자녀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아이가 너무 세속적으로 크는 것 같다며 걱정하는 부모가 많다. 이렇게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부모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욕구를 숨기게 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비관론만으로는 결코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1에서 2년 안에 당연히 단기 조정도 있을 것이고 폭락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시야를 넓히면 결과적으로 시장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에 비관론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 주변을 돌아보면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참 많다. 이러한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인생의 시계는 계속 미래를 향해 째깍째깍 움직이는데 삶의 위치는 과거의 어느 한 부분에서 멈춰 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책임지고 정리하고 잘 해결한 다음 넘어가면 된다. 수익 모델이 아무리 탄탄해도 과거에 발이 묶여 남보다 적게 일하면서 더 풍성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 놓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